6월 학회에 여러 번 공지가 나왔지만 6월 20일, 20일 양인간 하기 때문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가 온라인으로 했지만 그래도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특별히 기존의 학술 발표 이외에 특별 세션으로는 아직 정확히는 안 나왔지만 제가 회계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지속가능 경영 보고와 관련된 발표와 또 회계가 사회적 가치를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측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특별 연사를 모시고 저희가 특별 세션을 합니다. 또 그 세션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조은석 원장님이 준비가 되신 것 같아서 오늘 많은 도움이 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지 또 프로그램을 만든 거를 좀 보여드리고요. 이 프로그램이 이제 어떻게 작동되는지도 설명드리고 또 사회적으로 이게 얼마만큼 필요한 것인지도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것, 예. 네, 이렇게 하면 공유가 바로 되죠? 아니, 파일을 먼저 띄우신다. 띄우고 네. 먼저 2021년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가 이제 얼마 전에 떠서 이제 올려드리면은 이제 이 경영 컨설팅 보면은 이제 중소제조업 관련해서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조업 관련해서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경영 기술 전략에서 생산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다음에 경영 전략도 있고 뭐 세무, 재무 회계 다 있는데요. 생산 관리하고 원가 관리하고 같이 묶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공장 진단에서도 이제 원가 관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경영 기술 전략, 스마트 공장 전략 이렇게 같이 해 나가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회사별로 각각 등록이 가능하니까 여러 업체들을 그렇게 공통적으로 관리해서 쉽게 수행해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또 올라온 자료가 있는데요. 새로 공유해서 네, 새로 공유하면 되는데 방위사업청에서 제6기 원가관리 자문위원 공개 모집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가 관련해서 나와 있는 자료 보면은 방위사업 하는 국방부 납품하는 군수물품 제조업체에 대한 원가 관리 관련해서 이제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필요한 원가 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공통 원가에 대한 배분, 제품별 원가를 계산을 해서 이게 이제 적격한 물품인지를 이제 컨설팅 해주는 것이죠. 원가 계산해 주는 것.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공통원가 산정 등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제가 만든 프로그램에는 이제 공통원가에 대한 배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적격한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만든 프로그램에 대한 구동 원리를 이제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간략하게 제가 파워포인트로 정리한 내용을 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공유 안 된 거 없죠? 네. 네. 공유됐나요? 예.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대기업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코스피 상장사도 이제 위례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 상장사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프로그램으로요. 그래서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엑셀 로우 데이터가 있으면 이제 불러오는 기능도 있고, 엑셀 로우 데이터가 없으면은 바로 입력을 해서 원가 계산이 또 가능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조경비 입력 원장 로우 데이터이고요. 이 데이터가 있으면 이제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그런데 이 제조경비 원장이 없어도 바로 입력이 가능하니까요. 제조경비 이 원장 스타일대로 들어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 번호, 회사명, 그다음에 연도, 월, 계정 코드 등등 이렇게만 정리되어 있으면 되고요. 이렇게 정리가 되려면 회계팀으로부터 그 경비 원장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추적 분류, 행태 분류, 배부 기준 등을 설정을 해서 넣어주면 되고요. 굳이 엑셀에서 작업을 안 해도 그 입력 폼에서 작업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배부 기준 요소인데요. 총 그 10가지 배부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판가 기준은 이제 부담 능력 기준, 그 다음에 이제 양적으로 그 이제 행태, 공정 행태에 따른 배부 기준도 있죠. 종업원수라든지 또 가액법 기준에 해당하는 직접대로비, 직접노무비, 그리고 노동이나 그 기계 작업 시간을 통한 배부, 그래서 이제 작업 시간법이 있죠. 그 다음에 수혜 기준에 해당되는 가스 사용량이나 전력 사용량, 그 다음에 제품 생산에 따른 해당 면적 기준 배부, 그래서 총 10가지 배부 기준이 있습니다. 각각 이 제품별 배부 기준 요소에 해당하는 이런 데이터들이 입력이 되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또 수많은 계정 과목들이 이 활동에 따른 원가를 배분할 수 있도록 계정 과목에다가 해당 배부 기준을 설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같은 복리후생비라고 할 때 어떤 복리후생비는 생산량 기준으로 배부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복리후생비는 종업원수 기준으로 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정 과목이 2개가 들어가면 됩니다. 같은 계정 과목으로요. 그래서 계정 과목의 그 종류와 숫자는 무한정으로 들어가고요. 각 계정별 배부 기준을 설정을 해주면 활동 기준에 따른 제품별 원가 배분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만든 프로그램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이렇게 포지셔닝 분석이 가능한 폼이 구현되어져 있습니다. 제품이 뭐 1000가지, 10,000가지 상관없이 무한정으로 이게 그 포지셔닝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고 제품별로 매트릭스로 구현된 포지셔닝 분석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연속해서요. 그래서 이번 달에 100종류의 제품을 만들었으면 100여 가지 모두 출력이 되고요. 1000종류의 제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가지수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품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고요. 출력용으로도 잘 구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X축은
고정 비율이고 아래쪽 Y축은 BEP 레티오입니다. 손익분기점 비율이에요. 왼쪽은 고정 비율이고요. 고정 비율과 손익분기점 비율을 이렇게 대비시켜서 왼쪽 상단은 매출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이익, 오른쪽 상단은 고정비 과다로 인한 매출의 한계 도달형,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는 변동비 과다로 인한 공원이익 한계 도달형, 왼쪽 하단은 목표 설정한 대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비극대화형으로 이제 구분되어 있고요. 이제 타겟을 할 수 있습니다. 타겟 넷 인컴이 가능한 제품들이죠. 그래서 P&I가 가능한 제품들은 왼쪽 하단으로 이렇게 집결이 됩니다. 그리고 각각 그 제품의 그 위치, 그 포지션에 따라서 그 점수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결과도 나오고, 그리고 이 매트릭스 진단 내용에 대한 글씨들이 텍스트로 나옵니다. 제품별로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품별 원가 진단이 이렇게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예. PPT 화면이 안 보이네. 네, 네. 아, 그 글씨가 작아서. 네. 이걸로 되는 건가? 예. 아, 이게 막 확대하기가 이게 최고 한도일 거예요. 네, 예, 예. 이게 최고 수준. 네, 예, 예. 이거 이상 확대하기가 이게 어려우세요? 예,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예.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네.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예. 텔레비전의 위치에 따른 분석,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매트릭스 분석이 구현이 되는데요. 제품이 만약에 위치가 요 부근 어디에 위치해 있게 되면은 이 프로그램에서는 자동으로 여기를 지정을 해줍니다. 네. 발표자 슬라이드 쇼. 뭔가요? 이렇게. 이렇게. 네, 네, 예. 네.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50% 이하 75% 초과일 때 컨트리뷰션 프로핏 리밋 구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공원이익 한계 도달형으로 이게 집계가 되는데요. 이렇게 고정비율 50% 이하 손익분기점 비율 75% 초과에 해당되는 제품이다 하면서 개선 방안과 그 다음에 현재 위치를 알려주죠. 그래서 개선 방안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품의 가지수가 많을수록 한 권의 책자 형태로 출력이 가능하고요. 이것을 제본을 떠서 업체에다가 전달을 해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제 경험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 이런 체계적 보고서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회계법인이나 뭐 세무법인을 비롯해서 다른 이런 그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기관들 등등 포탈 통틀어서 이런 보고서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를 매월 만들어주면 굉장히 좋아하고 앞으로 이제 제품 생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향이 보인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코스피 상장사도 제가 가서 했는데 거기는 이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또 엄격히 받는 기업이죠. 물론 중소기업 중에서도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들도 엄격히 받고 있지만 이 회계감사 보고용으로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자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런 자료들을 이렇게 출력을 해서 보여줄 수가 있죠. 네, 각각 그 위치별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얻는
이코노미 가인스 오브 스케일 구간이 이제 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제품을 대량 생산하면서 고정비를 희석시키는 방안이죠. 그리고 이제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나중에 악성재고로 돌아올 수 있다는 권고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타겟 넷 인컴이 가능한 구간은 이제 그 왼쪽 하단. 이렇게 컴퓨터 제품은 이제 여러 제품들 중에 해당 컴퓨터는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고정별 50% 이하, 손해폭리점 75% 이하,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 이익을 얻는 구간에 해당되는 제품인데 나중에 이제 향후 이 제품의 진부화됐을 경우 결국은 이제 타겟된 인컴을 더 이상 낼 수 없는 제품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이제 경고해주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각각 표시가 돼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나요? 로그인 화면이요. 네. 네, 이렇게 회사별로 검색을 해서 각각 그 제품별 제조원가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등록된 회사가 딱 하나가 있어서 이 회사만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거래처를 100여 개 이상 가지고 있다면 거래처들이 쭉 뜰 거예요. 100여 개 이상. 이제 회사 번호별로 쭉 뜰 겁니다. 그러면 해당 회사를 컨택을 해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회사가 하나니까 원가회계공업 이 회사를 이제 샘플링된 회사인데요. 이 회사를 하나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메뉴 폼이고요. 전체 메뉴 클릭하면 이렇게 그 전체 메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가 진단에 대한 안내, 이제 안내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표시가 돼서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쭉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원가 진단사란 자격증이 있는데요. 여기 페이지 1, 페이지 2, 위에 페이지별로 이렇게 나옵니다. 런킹 화면이 지금 공유되고 있거든요. 아, 이쪽 화면으로 공유되어 네네, 있나요? 왜냐면 여기서 지금 이제. 아, 네네. 다시 해야 되겠네요. 예. 네. 네. 네.
네, 누르면 자꾸 화면이 이동이 돼서 이렇게 지금 나오죠 메뉴폼이요. 네, 그래서 여기 메뉴폼 누르면 요 화면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종료, 그다음에 원가 진단 안내. 이건 순서대로 원가 진단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 여기 페이지별로 이렇게 나옵니다. 페이지 3, 페이지 4. 그래서 그 업체 컨설팅이나 원가 진단 나갈 때 이 원가 진단이 어떻게 되는지 그 순서대로 다 설명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걸. 그다음에 이제 기초 등록으로 가면 여기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는데요. 이 아이디 패스워드를 바꾸실 수 있어요. 이게 바꾸면 해당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바꾼 대로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안이 철저하게 유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사 등록이 있습니다. 회사 등록은 여기서 추가로 그 거래처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거래처를 추가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엑셀에 있는 자료를 이렇게 불러올 수도 있어요. 엑셀에 입력된 자료를 이제 불러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위명 등록, 뭐 원가 계산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여기서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제품이나 원재료의 단위가 이제 별도로 있으면 여기 단위를 미리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킬로그램, 리터, 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재료입니다. 여기 원재료나 사용하고 있는 부재료 등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엑셀 불러오게 하면 이렇게 엑셀 자료 있는 거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힘들게 따로 입력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제품도 이렇게 엑셀 불러오기를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제품들 이제 등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정, 엑셀 자료 불러오기를 하면 여러 공정들을 불러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팀들이 있으면 엑셀 자료 불러와서 이제 팀을 입력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요. 계정 과목 등록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각 계정 과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조 경비 이렇게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150번의 계정 과목을 입력을 한다면 계정 과목명을 이제 한번 넣어볼게요. 소모재료비가 있다. 제조 경비냐,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냐, 영업비 비용이냐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원가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및 영업의 비용이 왜 필요하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제품별 손익분기점 할 때 필요합니다. 즉, 이 제품을 한 단위 팔아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영업의 비용 중 대출이자, 이자 비용이 있습니다. 그 이자 비용을 상환해 낼 수 있는지 그 능력을 보기 위해서는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그리고 영업의 비용을 입력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품별 손익분기점을 통해서 판관비 및 영업의 비용 중 이자 비용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판매비 일반 관리비와 영업비 비용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자, 소모재료비는 제조경비에서만 주로 나오겠죠. 그래서 제조경비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직접 경비냐, 공통 경비냐, 간접 경비냐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직접 경비를 선택을 하게 되면 다시 변동비냐, 고정비냐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변동비와 고정비는 손익분기점 분석을 할 때 공원이익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변동 원가가 들어가야 되겠죠. 공원이익이 나오려면요. 그리고 공원이익이 나온 다음에 고정비를 부담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손익분기점 분석에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소모재료비가
이제 생산 행태에 따라서 변동하면 이제 변동비로 해야 되고요. 조업도 행태에 따라서 상관없이 항상 고정적이면 이제 고정비를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변동비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삭제할 수도 있고요. 해당 부분을. 그 다음에 추가로 다시 입력하겠다 그러면 배경 입력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또 다시 150번 소모 제로비. 자, 제조경비 선택하고요. 자, 이번에 공통경비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공통경비를 하게 되면 다시 변동비냐 고정비냐 이렇게 또 이제 선택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고정적이다라고 하면 고정비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통경비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배부 기준을 설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생산량, 판가, 종업원수, 직접제로비 등 10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소모제로비 같은 계정을 또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조경비인데 아까는 이제 공통경비였어요. 지금 이제 간접경비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공통경비나 간접경비나 큰 테두리로 보면은 간접경비죠. 그런데 제가 공통경비와 간접경비를 세분화한 이유가 있습니다. 공통경비는 공장 내에서 발생하는 공통원가의 성격이고요. 간접경비는 공장 바깥에서 제조 간접 부문에서 발생하는 경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간접경비로 별도로 분류를 했고요. 자, 고정비 성격이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부 기준을 또 선택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 간접경비로 하게 되면은요, 그 반드시 보조 부문을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어느 보조 부문에서 발생이 됐는지. 그래서 제조경비 입력을 할 때 보조 부문 선택하는 곳에서 해당 보조 부문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상으로 입력한 거니까 이 두 개를 삭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조 부문입니다. 지금 보조 부문 미리 다 등록을 해놨고요. 이제 공장 바깥에서 생산을 보조하는 보조 부문들입니다. 자, 입력은 무제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 검색. 여기서 이제 해당 원재료를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검색한 대로 검색 건수가 집계가 되죠. 그 밖에 이제 제품 검색, 배부 기준 검색, 제조 경비 검색, 작업 일지 검색까지 들어가 있고요. 이제 원가 입력으로 가겠습니다. 자, 원가 입력입니다. 이렇게 입력된 자료가 나오고요. 자, 이것을 그 엑셀 자료에 있으면 아까 보셨던 PPT 화면에서 보셨던 제조 경비 원장이 있으면 전부 다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모두 삭제를 하고요. 제가 엑셀 자료 있는 거를 불러오겠습니다. 네, 엑셀 자료 있는 걸 이렇게 다 불러왔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조 부문 또 제품 이렇게 쭉 나오죠. 예를 들어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원재료비, 직접 경비, 그 다음에 100만 원. 그러면 이제 해당 제품을 선택하도록 하고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급여가 직접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제품을 선택하라고 나와요. 자, 만약에 공통 경비를 하나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그 제품을 선택하라고 안 뜨죠. 네, 배부 기준이 바로 뜨고요. 그 다음에 간접 경비를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보조 부분을 선택하라고 열립니다. 생산관리부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각 그 배부 기준,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선택, 보조 부분 선택이 그 이게 행태 분류, 그 추적 분류에 따라서 해당 그 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죠. 네, 그 다음에 현재 차트 보기를 누르면 원재료비가 현재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재료비인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작업 종료 버튼을 누르면은요, 해당 연도 및 월에 대한 자료들을 제품별 원가 계산에 반영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네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되고요. 자, 이번엔 배부 기준 입력입니다. 자, 여기 배부 기준 입력에서 이제 엑셀 자료 불러오기. 네, 그러면 이제 엑셀에 있는 자료들을 이제 불러오게 됩니다. 자, 2021년 1월. 네, 이게 불러왔죠? 자, 이걸 모두 다 삭제를 하고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불러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생산량, 판가, 그 밖에 이제 종업원수가 있으면 종업원수를 입력하셔도 돼요. 여기서 이제 종업원수가 이 냉장고를 만드는데 10명이 들어갔다.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재료비를 냉장고 만드는데 얼마 소비했다 이런 게 있으면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차트 보기 누르면 이렇게 하나 뜨죠. 이제 차트가. 차트에서 이제 1월에 이제 제품별 생산량, 제품별 판가, 제품별 종업원 수 등이 이렇게 집계돼서 나오는 것이 이제 보이고요. 그리고 나서 배부 기준 검색으로 들어가서요. 현재 1월까지만 되어 있어서 자료를 1월부터 1월까지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품별로 이렇게 배부 기준 현황을 볼 수가 있고요. 작업 종료 버튼을 누르면 해당 연도 및 월에 대한 자료들을 제품별 원가 계산에 반영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나옵니다. 얘 누르면 이게 반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가 관리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손익분기점 분석, BEP 분석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메시지는 뭐냐면 이제 노트북으로 볼 때는 해상도를 맞춰야 됩니다. 화면이 넓고 크기 때문에요. 데스크탑 PC의 권장 해상도는 1920 곱하기 1080이에요. 그리고 노트북의 경우에는 1600에 900이고요. 근데 노트북 기종에 따라서 또 화면 크기에 따라서 해상도를 이거보다 좀 더 낮춰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매트릭스 프로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해상도가 안 맞아서 그러는데요. 해상도를 좀 낮추겠습니다. 지금 해상도가 맞았는데.
1600에 900. 그래프가 이게 좀 해상도가 맞으면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내리죠? 오늘 중지 일단 예. 그러니까 이 로 이루어지나요? 해상도 때문에. 지금 이제 네. 네. 이게 좀 위에 있어서요. 이거를 좀 비켜야 되는데 해상도를 다시 맞춰야 되겠네. 그리고 해상도를 아까는 맞았는데 왜 틀어졌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1440에 900으로 해볼까? 이제 이제 제대로 나옵니다. 네, 화면 네. 화면이 이건가요? 네. 보이나요? 이 화면이요? 네. 손익분기점 매트릭스 진단 화면 보이죠? 네. 예,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노트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요. 그 해상도가 안 맞으면 저 가운데 매트릭스 다이노시스 표가 좀 작게 보여요. 왼쪽으로 치우쳐서 나오니까 해상도만 맞추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손익분기점 불러오기가 있어요. 그 해당 연도에 해당 월만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이렇게 해서 엔터 누르면 되고 해당 기간 반영을 누르면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품별로 손익분기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해당 원가들을 이제 그대로 넣다 보니까 이제 마이너스 손실이 지금 크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손실이 왜 나오고 이걸 안 나오게 하려면 생산량, 즉 적정 생산량을 얼마로 늘려야 될지, 그 단위당 판가를 얼마로 해야 될지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손익분기점 시뮬레이션 버튼을 누르면은 자, 해당 자료를 불러오시겠습니까? 라고 메시지가 나오죠. 자, 예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제 저 노트북 화면이기 때문에 저 글씨들이 좀 작은데 그 데스크탑 PC로 하면은 좀 이보다 좀 더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도 월 그다음에 손익분기점에 대한 점수 그리고 그다음에 내용들이 이제 쭉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엔터를 누르시고 여기 생산량을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한 5만 개로 늘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를 눌렀는데 공원 손실이 나오고 있죠. 공원 손실이 아주 크게 납니다. 변동 원가가 높기 때문이죠. 즉 여기 15,000개로 다시 원상복구를 하면 변동 원가가 여기에 맞춰서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기 변동 원가 안내 버튼을 누르면 변동 원가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변동 원가는 말 그대로 생산량이 늘어나면은 변동 원가의 총 원가는 늘어나죠. 단위당 변동 원가는 항상 고정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변동 원가율도 여기 맞춰져 있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5만 개로 늘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단위당 변동 원가는 고정이죠. 그래서 변동 원가 총액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을 늘려도 공원 손실이 그대로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생산량 늘리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15,000개로 놔두고요. 단위당 판가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다 10,000원씩 하는데 지금 냉장고만 1,000원이네요. 그래서 10만 원으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변동 원가율이 줄고 공원이익이 이제 나오고 있죠. 크게. 고정 원가는 항상 고정적이고요. 네, 이 상태에서 제품별 손익분기점 진단 및 매트리스 진단 반영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이제 해당 폼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제품의 위치가 타겟 넷 프로핏 구간으로 위치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판가를 올려야 된다는 원인이 나오고요. 여기에 따른 그 손익분기점 진단과 매트리스 진단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 한번 해볼게요. 자, 컴퓨터도 손실이 커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으로 들어가고 예합니다. 자, 이제 엔터 눌러서요. 이제 방향키 아래로 내리고, 네, 변동 원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경우 판가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판가를 5만 원으로 하고요. 네, 굉장히 그 공원이익도 크게 나오네요. 판가를 한 2만 원대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2만 원대로 해가지고 반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2만 원대로 하니까 약간 좀 움직여졌죠?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종이컵만 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자, 종이컵 들어가 보면은, 이건 변동 원가가 없네요. 그 변동 원가 안 들어가서 그러는데요. 그 변동 원가를 한 100을 넣어보겠습니다. 이 재적용 때 입력이 안 들어가서 그렇게 된 건데요. 네,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걸로 나오죠. 네, 요것만 좀 설명 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들 이제 좋게 나오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네, 고성비 과자 제품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게 텔레비전 당시요. 그 고정 원가가 평가를 다시 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적정 가격과 적정 생산량을 이제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각각 클릭을 해보면은 이 제품의 그 위치가 매트릭스에서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출력 버튼을 누르면 이제 제품별로 볼 수가 있는 매트릭스 표가 나옵니다.
현재 실제 원가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거고요. 시뮬레이션한 자료들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품의 종류와 가짓수에 관계없이 출력이 이렇게 돼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자료들은 실제 원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시뮬레이션 한 거거든요. 다시 실제 원가로 되돌리고 싶다면은 손익분기점 블록의 버튼을 누르고 해당 월을 이제 입력하신 다음에 제품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해당 기간 반영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럼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와요. 네, 적자가 큰 거는 이제 안 나오죠. 네, 적자가 크기 때문에요. 네, 되고요. 그 다음에 진단 내용 일괄 표시가 있는데 이렇게 진단 내용이 다시 불러와지만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방향키 아래로만 이렇게 내려주면 이렇게 해당 진단 내용을 볼 수가 있고 반영 버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진단 내용이 글씨로 다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제품별 제조원가 명세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기간을 이제 검색을 하면 됩니다. 네, 제품별 총괄 제조원가 명세서고요. 네, 출력을 해서 보면은 이게 출력을 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출력 화면 내용으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현재 1월에 생산된 제품에 대한 총괄 제조 원가 명세서고요. 개별 제품을 이제 보겠다라고 하면은 여기 그 다시 검색 버튼을 눌러서 냉장고 제품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냉장고에 대한 그 개별 원가 명세서예요. 그래서 원재료비, 급여가 이제 20만 원이 배부된 거죠. 해당 제품으로. 그리고 이제 생산관리부에서 배부된 독립유생비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출력을 해서 보면은 이제 해당 제품에 대한 제조원가 명세서를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손익계산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업계에서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이 제품에 대한 손익입니다. 손익분기점과는 별도로 제품에 대한 손실이냐 이익이냐를 이제 보는 것이죠. 근데 지금 들어가 보면은 판관비와 영업비 비용 쪽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새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원가 입력에 들어가서요. 지금 보면은 전부 다 제조 경비만 입력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 계정 추가 등록 버튼을 누른 다음에 150번 복리후생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선택하고 공통경비, 그 다음에 고정비, 내부 기준은 생산량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1번 이자 비용, 영업의 비용, 공통경비, 고정비로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생산량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기준들이 다 있는데 일단은 생산량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뉴 가기. 자, 여기서 이제 계정명을 클릭을 하고 전체 불러오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복리후생비를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입력했던 복리후생비가 검색이 되고요. 여기서 엔터를 누르면 복리후생비가 들어가집니다. 6만 원이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100만 원.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을 검색을 해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자 비용 5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력이 됐고요. 이제 작업 종료 누른 다음에 제품 원가 반영시키고 그 다음에 원가 관리에서 BP 들어갑니다. 그리고 손익분기점 불러오기를 다시 해야 돼요. 여기서 그리고 해당 기간 반영.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업 종료 누르고 네, 제품별 손익계산서로 들어갑니다. 예, 이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100만 원이 반영되고 이자 비용 500만 원이 반영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기간 원가는 복리후생비보다 이자 비용이 큰 걸로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냉장고만 따로 볼게요. 냉장고 제품에 대해서만 손익계산서를 보겠습니다. 네, 생산량 기준으로 복리후생비가 20만 원 배부가 되었고요. 구성비로요. 그 다음에 500만 원 중 이자 비용이 100만 원 반영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으로 지금 냉장고 제품은 1,140만 원 정도 나옵니다. 해당 제품 냉장고 생산을 해서 1월달 생산한 양을 기준으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1,140만 원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출력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이제 해당 제품에 대한 손익계산서를 출력을 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 관리는 이제 BOM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 제품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공정, 일공정, 있으면 다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공정의 원재료가 이만큼 소비되는데, 제품 기본 생산 단위가 이제 1000개다. 그리고 투입량, 원재료에 대한 투입량이 1200이다. 단가는 1000원이다.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 공손율이 5%다. 그럼 정상 공손량 나오고, 정상 공소원가 나오고, 정상 수율 나오고, 산출량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입력이 돼요. 그래서 입력된 내용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작업 일지가 있어요. 여기 이제 작업 시작일. 그래서 이 냉장고 제품에 대해서
그 어느 팀에서 작업 종료일은 언제로 잡고 있는지. 그래서 1월 25일이다. 그다음에 총 작업 일수가 24일로 자동 계산되고요. 투입 인원 수가 10명 뭐 이런 식으로 현재까지 작업 진행은 뭐 35% 진행되었다. 뭐 이렇게 입력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냉장고 제품에 대한 일공정, 그 다음에 생산팀, 작업일 등등 이렇게 입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시작 시간은 몇 시냐. 이제 9시, 작업 종료 시간은 18시. 그러면 총 작업 시간이 계산이 되고 투입 인원수 입력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작업자 명단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전일 재고량 등등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관리가 이제 가능하고요. 여기서 이제 작업 일지를 또 검색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작업 시작일을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그 검색이 또 가능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 등록에서 이게 회사 등록 들어가시면 이 컨설팅 자료 수집이 있는데요. 이 컨설팅 자료 수집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 이제 원가 진단하면서 수집을 해야 될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번 클릭을 하고 이제 여기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그 해당 자료들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C 드라이브에 있는 엑셀 블록이 자료를 한번 있습니다. 여기 엑셀 블록이 자료에서 공정명 등록 확인.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원가 진단하는데 필요한 공정명 등록 자료를 가져왔고요. 자료 수집일은 2021년 1일 저 원가 계산용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해당 자료를 보고자 한다면 이렇게 2번 클릭을 해서 열기 들어가면은 그 원가 계산에 필요한 자료들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자료들을 이제 끄집어내서 볼 수가 있죠. 회사별로 이렇게 관리가 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제 자료 수집했던 걸 한번 검색을 해서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자료명을 입력을 했더니 지금 자료가 지금 하나만 들어가서 그러죠. 10개, 20개, 1000개 이렇게 들어가면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해당 자료명을 입력을 하거나 자료 수집일을 입력을 해도 되고요. 자료 수집일로 검색이 되고 자료명으로도 검색이 되는데요. 해당 자료명에 매칭이 되는 이름은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됩니다. 글씨가요. 그래서 이렇게 금방 찾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종합 메뉴 폼이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기초 등록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조경비 입력이
되어져 있으면은요, BEP 분석을 어렵지 않게 쉽게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배부 기준에서 배부 기준 입력, 배부 제품별 생산 요소별 배부 기준인데요. 여기에 이제 입력이 되어져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품별 생산량, 판가, 종업원수, 재료비, 노후비, 기계가동시간, 노동시간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지면 배부 기준 요소별로 원가 배분이 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단한 작업만으로도 원가 관리에서 BEP와 제조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등을 제품별로 각각 출력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속도감 있게 여러 제품, 제품의 종류와 관계없이 한꺼번에 수행해낼 수 있고요. 실제로 제가 이 프로그램이 이제 검증됐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여러 개 업체를 동시다발적으로 관리하다가 주로 엑셀로 계산하다 보니까 분실될 염려도 있고, 또 수작업으로 일일이 계산하는 데 따른 시간 관리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 하나만 있으면 분실될 염려도 없고 보안도 철저해지고, 그리고 여러 회사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간단하게 BEP 분석을 바로 해서 업체에다가 보고용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죠. 얼마든지 입력된 자료는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가 계산이 끝나고 나면은 브리핑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이제 브리핑할 때는 이제 출력 보고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통해서도 할 수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도 바로 BEP 분석을 통해서 보고할 수도 있고요. 출력물을 화면으로 띄워서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설명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업무에서는 브리핑을 할 때, 자, 그러면 생산량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판가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변동 원가를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시뮬레이션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주문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바로 생산량을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고, 단위당 판가를 조절할 수 있고요. 변동 원가의 숫자를 임의대로 고칠 수가 있고요. 고정 원가의 숫자를 임의대로 고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반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변동 원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제 단위당 판가만 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해서 바로 시뮬레이션을 이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제품의 위치가 이렇게 이동이 되도록 원가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내용을 이제 읽어가면서 보여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 하나만 있으면 노트북으로 설치하고 어느 기업체로 출장을 가던 즉석에서 원가 시뮬레이션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원가 진단 컨설팅을 할 때 해본 경험이 있느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만약에 예전에 원가 계산했던 자료가 없으면 이 예제 데이터 입력한 걸 보여주고요. 이거를 레퍼런스로 보여줘서 이제 기사에 자료가 기초적인 자료만 있으면 이렇게 제품별로 원가 계산을 뽑아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원가 계산 업무를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목적으로 개발을 했고요. 또 개인의 재산을 늘리거나 이제 매출을 올리기 위함보다는 원가 관리 회계, 즉 원가 회계를 전공한 학생들이 제조기업체의 생산관리 팀장으로 또 거기에 핵심 요원으로 취업이 쉽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든 그 중견기업 이상, 대부분 이제 원가 계산하는 기업들은 기업의 규모들이 큰데
이렇게 중견기업에 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요. 세무회계 전공자들은 취업이 될 때 주로 남학생들은 취업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취업이 된다 하더라도 세무회계 쪽 연봉이 너무 낮아요. 1,400만 원, 아니 1,600, 요즘 최저임금 때문에 1,600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2,400만 원까지 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 생산관리, 특히 원가관리팀에서 이제 사람을 모집을 할 때 최저 연봉이 2,40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연봉이 8,000, 9,000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회사들이 요구하는 거는 제품별 손익분기점을 내줄 수 있느냐, 그거를 이제 요구를 하죠.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이 있으면 여기에 맞게 자료만 들어가게 될 때 제품별 포지셔닝 분석이 가능한 매트릭스 분석에서부터 제품별 손익계산서까지 보고가 되니까 이제 기업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실제로 원가 진단 업무를 수행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 그 학습용으로 공급이 되고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포트폴리오로 제출할 수도 있고 또 경력자들을 선호하는데 경력이 없이 학교 졸업만으로 이 프로그램에 입력된 자료를 레퍼런스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면접관한테도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설턴트 분들이나 회계법인에 종사하시는 회계사 분들, 또 세무법인에 종사하시는 세무사 분들도 이 프로그램으로 업체 수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회계감사 보고용으로도 이 제품별 원가 계산을 통해서 이제 그 감사 위견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됩니다. 즉 재무제표에 이제 제품별 원가 계산이 되는데 좀 제조원가 명세서 총괄로도 나오지 않습니까? 총괄 제조원가 명세서를 근거로 제조원가 보고용 제조원가 명세서를 만들고 이제 재무상태표에 이제 월말 재고자산이 되는 제품 재고자산이나 또 제공품 원가도 산출해낼 수가 있어요. 이거 제공품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원가 배분을 하면은요. 그렇게 해서 이제 회계사나 또 신규 거래처 확보를 위한 세무사분들, 또 경영 컨설팅 하시는 분들, 또 원가 회계를 전공한 그 대학생들 등등 이렇게 그 사용이 가능하고 고등학생들도 이거를 교육을 받아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도 이 내용으로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전에 아이플러스 같은 이런 프로그램 개념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세무회계는 그 더전 프로그램이 많이 공급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없는 교육용 또 이제 상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 세무회계가 아닌 원가회계 프로그램이 없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개발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용을 해보시고 또 실제 자료를 가지고도 할 수가 있고 예제 데이터를 가지고도 쉽게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프로그램 개발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다 드렸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